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작년도에 8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7,655만 원을 잡는 거예요? 7,480만 원 이제 매년 네. 7,480만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성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은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우리 시 여러 가지 시 발전이나 지역사회 발전, 청소년 건전 육성 등 여러 분야에 쓰게 돼 있습니다.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있는데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6,800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내년에도 한 7,4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억 내년까지 해봐야 1억 한 3, 4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적립을 하고 네. 내후년 이후에 그 기금을 좀 이렇게 파이가 좀 커졌을 때 그 기금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에서 그렇게 많이 모아지는 편은 아니죠.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한 12건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대도시일수록 잘 안 되고 지금 안성이 네. 지금 1위거든요. 네. 물론 지역의 인지도도 있지만은 그 고향사랑 기부제다 보니까 네. 이게 전 국민들이 이게 자기 주소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타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우선 이제 인지도가 높은 지역들 그 고향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지역들이 좀 유리할 수도 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좀 소도시나 농촌 고향의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데일수록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출향 인사라든가 기타 그 경로를 통해서 여러 활발하게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지만 그런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아마 이게 홍보가 되지 않나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기도 쪽에 이게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금액도 5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조금 개정이 될 개정될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중앙에서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심도 있게 안 쳐다보면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인구가 그렇게 적은 물론 지금 팽창했다 치더라도 아마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약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개정이 되거나 이러면 좀 더 홍보해서 기부를 충분히 받고 또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하는데요.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했을 때 그 주는 상품 그 부분은 지금 변함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6개 업체 35개 품목인데요. 지난번에 추가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평택 축협의 고기 우리 저 한우 네. 이제 고기를 이제 추가로 넣었고요. 그리고 체험권이라 가지고 이 사이버 서바이벌 게임 체험권 네. 이제 그것도 좀 넣었고요. 근데 이게 매년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면은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도 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해달라고 업체에서 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답례품 선정 심의회를 여는 거를 기본 방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답례품이 선정될 것입니다.
그럼 이 답례품 그거는 지금 기부한 데서 빼는 거예요? 전체 기부금에서? 요거는 10만 원, 그러니까 30%를 30% 해주는 건데, 빼는 거. 예, 30%를 별도로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예산이 이제 시 재정으로도 쓸 수 있는 거. 내년 이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그 기금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금이 조성이 안 예, 됐었으니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에서 일단 기부금은 예산으로 세워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거기서 30%를 빼서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 한다는 거죠. 네.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4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가 있어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데 가로기 계약 뭐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계약은 돼 있습니다. 계약은 아니 돼. 되어 있는데 계속 되는 게 뭐 유지 보수 또는 태극기 구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금액이 똑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 가로기에 꽂이나 그 태극기가 계속 훼손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고요. 민간 위탁금 이제 6,400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실제 개항하고 내리는 거기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이제 유지 보수비, 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기를 몇 번이나 개항해요? 1년에 8번 좀 하는 거로 좀 계획돼 있습니다. 국경이라고 기념일단 민방위 훈련까지 포함해서 8번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인데 이분들이 그냥 용역으로 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가로기 뭐 꽂는 게 훼손된다거나 태극기가 또 뭐 찢어지거나 낡아서 교체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8번 하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고정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줄지 않으니까 어쨌든 8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회차별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민방위 훈련하고 그 개시를 안 한 때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했어요? 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근데 내년에도 가상을 해도 그렇게 한다 해서 결론은 다 소진됐고 내년도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예, 8번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8번 한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우수 공무원 그 지원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줄어드네요. 인원수가. 예, 요건 매년 그 30년 그 되는 공무원들 숫자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추계한 때문에 거예요. 예,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대책 인력 지원이 있어요. 예, 15페이지 그 출산휴가 대체 인부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아니.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건강보험, 노인, 장기보험, 연금보험 등 납부 그 안정성에서 대체 인력 그 공무원들 그 산모 휴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은 금년에는 지금 편성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갔을 때 그 기간 3개월 동안 이제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 충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그 신청이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그리고 지금은 출산휴가 그 기간의 대체 인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육아휴직을 그 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네.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일반직으로 다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편성을 안 했고요. 그 아래쪽에 국민연금 부담금은 이게 시 전체 그 기간제 근로자들, 네. 예,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그 4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자 제외 대상이 돼서 좀 빠져서 감액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은 내년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몇 년 동안 신청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 예, 그럼 그래서 출산율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임신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출산휴가 그 기간에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다 이제 육아휴직을 정리해서. 선택해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일반직으로 충원을 해주다 충원을 보니까 해도 대체 인력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공무직 사기 진작에서 23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공무직 퇴직 예정자가 해외 시찰 부분에서 좀 한 600만 원 줄었는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 퇴직 예정자가 좀 감소했습니다. 전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14명이었는데 내년에 그 10명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서에 산출 내역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비가 좀 줄은 건가요?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전에는 7개 프로그램 기준에서 네. 25금연동 해서 나갔었는데요. 이 15개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5개 이상 프로그램 하는 곳에 3군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개 읍면동당 48만 원씩 해서 1,729만 원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전혀 밑에 보면 다전혀 네, 감면에 따른 수익 감소분이 이게 좀 다전혀가 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수익 감소가 좀 많이 생겨요. 네, 그 네. 다전혀 두 명 이상. 네네. 그래서 요분들 할인해 주는 수강료를 안 부분을 내니까 해주는 요거는 건데 이제 시에서 보존해 주는 보존해준다 예, 이거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뭐 일정하게 6개 이상 뭐 그 이상이어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도 15개씩 하는 10개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거 보면 예, 지금 15개 하는 데가 비전 1, 2 총북 3군데가 지금 15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페이지 시민의 공간 운영에서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시민 공간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전자 피아노 구입, 전자 드럼 구입, 제습기 구입. 이거를 왜 새롭게 더 구입하는 건가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회합을 하고 또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사할 때 이제 소규모 공연을 병행을 하죠.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다 이걸 갖고 오든가 아니면 시설물 임차해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피아노하고 드럼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2개는 좀 새로 세우는 거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뭐 피아노하고 전자 드럼은 해야 250만 원 돈 아닌가? 맞죠? 250만 원 돈? 2개 구입이? 예, 그렇습니다. 뭐 행사를 몇 번 했는지 몰라도 계속 쓰기엔 괜찮다 생각을 하신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놓는 것도 좋지만 이게 몇 번을 쓸지 또는 관리가 잘 됐지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그동안 요거에 대해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의 공간도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부 지역 시민들 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전자 피아노를 각 행사할 때마다 피아노는 있으니까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그런 사람은 무상으로 쳐주나요? 그것도 문제. 보통 행사하는 분들이 네.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들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예, 많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행사하면서 그 소규모 공연단을 부를 때도 이 가수들만 오기 때문에 이 임차 비용은 또 별도로 좀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를 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각 자기들 분야별로 행사할 때 그분들을 또 칠 수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 거지. 그 칠 수 있는 분이 계속 와서 쳐주진 않으니까 이걸 사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해놓고 행사비를 줄일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말씀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몇 번 쳤나 자료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93페이지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건 23년도 했던 거구나. 이건 네, 아닙니다. 이거. 저번에 리모델링 잘 했나요? 리모델링을 이제 본 예산에 사였었는데 추경 때 네. 그 변경을 했잖아요. 네. 리모델링을 안 하고 900만 원을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그 집기 새로 사고 네. 조금 부분 변경하는 거라서 네. 그렇게 지금 다 잘 완료를 하셨어요? 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 111페이지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저번엔 다 교육비가 지원됐나요? 지금 현재 그 저희 지역 내 대한 교육 죄송합니다. 이 대한교육기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학생들 교복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이 관 외에 있는 대안학교에서도 교복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시 거주인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교복비가 지원 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다 소진이 됐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더 많길래 예. 체육복으로 대체를 해서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일단 도비가 교부가 되면 그만큼 세우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 준다 그래도 또 별로 원하지 않는 데가 있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체육복으로 대체해 준 데는 있었나요? 이제 기본이 이제 그쪽 그 학교의 정관에 네. 교복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대안학교들이 대부분의 이제 많은 대안학교들이 교복을 이렇게 채용을 안 하는 대안학교가 많아서 그동안 이제 지원이 적은 거고요. 요게 이제 좀 지속되면서 이제 조금 뭐 홍보도 되고 그래서 채용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복을 채택하고서 이제는 이제 저희 쪽으로도 이제 교복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해줄 수 있었다 이거죠. 예, 뭐 참고로 작년에 총 12명이 신청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8명이 나갔고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2명이 신청 들어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 교복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2명이 들어와서 4명이 지금 지원된 상황입니다.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축소가 된 것도 있고 신규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와 함께하는 고교 진학 특강이 조금 확대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부모와 함께하는 고교 진학 특강은요. 네. 그 위에 있는 이제 진로 컨설팅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중3, 고1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진로 컨설팅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요. 네.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상담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신청자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비용에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두 번째 하는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고교진학 특강을 보시면은 약 64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이제 증액은 됐습니다만 네. 네. 기존에 100명한테 이제 밑에 이제 고교와 함께하는 고교진학 특강을 조금 설명드리면 네. 100명이 선발이 되면 100명이 검사를 하고요. 네. 교육을 받고 컨설팅까지 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요번에는 검사를 1,000명을 진행합니다. 검사를 1,000명을 진행하고 교육은 희망자에 한해서 100명씩 2회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네. 대신에 컨설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보다 좀 이제 기존에 심도 있게 좀 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한 학년이 6,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1,000명까지 확대를 해서 예, 좀 한번 사업을 좀 예, 개선한 사항입니다. 근데 컨설팅을 빼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특강으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네. 이제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지는 다 나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검사 결과지에 결과지. 대한 프리지까지 다 보시면은 네. 네. 아 우리 아이가 뭐에 특화돼 있고 뭐에 적성이 있고가 다 나오고요. 그런 부분을 예, 더 이제 그 책자만 갖고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중에 200명은 별도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진행하고. 예, 그래서 저희 목적은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했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중3이라는 게 더 마음에는 드네요. 이게 고등학교까지 가서 하면 좀 늦는 감이 있거든요. 중3과 고1은 바로 위에 있는 진로 컨설팅은 네,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신청을 받아갖고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요. 여기까지는 고1까지는 중3과 고1은 예,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밑에 거 부모와 함께하는 고교진학 특강은 중3만을 대상으로 예, 네,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캠프 신규로 이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잠시만요. 네.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기존의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에서 많이 다 이제 컨설팅을 다 해주죠. 그래서 네네. 공부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면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00만 원을 이제 해가지고요. 방학 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명씩 3기수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 전략 검사를 진행을 하고 예, 그 결과에 따라 공부 습관과 학습 환경, 동기부여, 시간 관리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총 4가지 특성 요인을 이제 검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처럼 본인이 알아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기본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 첫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예, 저희가 이제 기본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요. 홈페이지라든가 이제 저희 창의체험센터 쪽 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를 통해서 이알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총괄 알리고 나서요. 그렇지, 이 부분은 네네. 선착순으로 하지는 않고 네. 일정 부분 신청을 받은 이후에 네. 예, 그 기본 정원이 넘어가면 추천 방식을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무풍산 수련원의 수영장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여가 필터, 여가제 충진 교체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어요. 산출 내역에. 예.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여가 필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일괄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용조는 1년에 한 번씩 페인트 도색을 안 하면 네. 그 여름철에 이제 이 벗겨지거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개장하기 전에 페인트 도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제 여가 필터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도 예산이 0원입니다. 이게. 페인트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고요? 예, 페인트를 안 하면은 이제 계속 기존 거를 벗겨내고 이제 새로 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너뛰게 되면은 이 물에서 이 페인트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냥 예, 도색을 안 하면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좋은 걸 쓰면 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이게 아니고? 지금 것도 꽤 좋은 거를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했는데도. 자체가 워낙 그 시설 오래 자체가 무봉산이 잠기는 20년 된 시설이다 보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한 1년에 한 2천만 원씩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은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면 하지만 노후가 돼서 그때 만든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아예 되려면 진짜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를 다 얼마 정도인데? 뭐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억대 이상은 기본으로 아니,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2,100만 원씩 이것도 10년이면 2억이 넘어요. 근데 이게 몸에 해롭지 않은 걸로 해서 해야 된다면 잘 생각은 해보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무봉산 수련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 시민 여가 시설로서의 거를 이제 저희가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때의 시설 계획을 하고 좀 잘 맞춰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뭐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좀 더 큰 돈을 들여서라도 예, 매번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 방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인트가 뭐 그렇게 몸에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면 과연 그것이 좀 이렇게 좀 오래 쓸 수 있고 몸에 해롭지 않다면 한 번쯤은 연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이게 습관적으로만 한다고 좋을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추가 도색이 안 들어가려면 이제 그 수조 안을 네. 타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마감을 하면 네.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마감을 했을 때 그게 또 생각보다 미세하게 상처를 유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도색을 하면은 거의 우레탄 식으로 해서 완전 도포가 되기 때문에 그 저 여름 이제 운영되는 그 기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이제 뭐 사람 피부가 네. 맨발에 쓸려도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타일이나 콘크리트로 해서 완전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처나 이런 부분에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우레탄 방수식으로 해서 페인팅을 다 전체 하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예,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매년 2천만 원씩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저는 뭐 원래 실내 수영장을 잘 안 가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비교는 안 되는데 그건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일괄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복지급여 수요자 대상자한테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 안 된다고 전에도 그랬던 그 일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도 그런 거예요? 계속? 예, 지금도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비는 취약계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도비는 이제 저희 시 청소년들은 누구나가 다 네. 예,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급여 대상자도 많이 신청을 해요? 그 저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집계를 내봤는데요. 네. 국비 쪽은 10월 31일 기준으로 76.5%가 지급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도비 지원 사업은 66.9%가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연말에도 이제 연초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집행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포스터, 팜플렛,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 BIS, 그다음에 학교에서 쓰는 이알림이까지 저희가 수시로 이알림이만 해도 올해 3번을 띄웠습니다. 근데 신청이 아니 근데 잘 안 띄우는 게 들어옵니다.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비로 해서 전체를 그냥 주잖아요. 근데 국비로 해서 수급자만 준다는데 굳이 중복도 안 되는데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집행은 일본에서- 국비율이 훨씬 높고요. 음. 오히려 누구나가 다 드리는 도비가 현재 적습니다. 오히려 아까 그건 76.5%고 76%가 국비 쪽이고요. 도비 쪽이 66%입니다. 아, 예. 국비가 76%라고 오히려. 예, 국비가 76.5%고요.
도비가 현재 66.9%입니다. 10월 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이 신청을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뭐 개인별로 이제 문자라도 좀 보내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네.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가 되면은 네. 사용 동료는 저희가 한번 보냈습니다. 네. 이제 신청을 해놓으시고 나서 안 쓰시는 분들은 사용을 해주십시오라고 동료를 보냈는데 아예 신청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로 홍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도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좀 그러네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국비로 되는 건 더더욱 좀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신청률이 떨어지네요. 예, 그래도 특히 이제 국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이라 이제 저희가 직접 홍보는 못하지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려서라도 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냥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고 아무튼 최대한 우린 노력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학교를 통해서요. 아까도 이제 올해 3번 저희가 이알림이라 해서 학교에서 부모님들까지 알려주는 톡이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거를 통해서 하면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다 받으시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올해 그 이알림이만 3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각 학교 협조를 얻어가지고 보냈는데도 이 잠깐 한번 보내면은 프로테이지 조금 올라갔다가 또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하고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198페이지 청소년 진로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지금 들어왔네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그 토크 콘서트가 뮤지컬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꿈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를 이제 몇 년간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몇 년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에 이제 지금 이제 토크 콘서트가 어떤 방식이냐면은 저희가 선제로 돌아왔는. 예, 전문 직업인들에 대한 인력 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서 학급에서 원하는 분야의 직장인 뭐 이런 직업인을 요청을 하면 네. 보내드려서 이제 그분이 가서 강의를 하는 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3인 1조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3가지를 택하면 각각의 전문인이 20분씩 강의를 하시고 네. 강의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질문 받고 받고. 예,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사업을 좀 변경시켰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업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끝나고 새롭게 이제 이 토크로 해보겠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뮤지컬 한여름밤의 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꿈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이 이제 기존에는 방영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역에 맞춰서 뭐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제 뮤지컬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심사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시연을 보고요. 네. 시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제공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로 들어간 지가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좀 식상한 그럴 때가 부분도 됐죠.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되게 다양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진짜 한번 말씀드린 인력 풀을 구성을 해서 전문 직업인이 나가서 본인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분들이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 1시간, 2시간 강의는 힘들어도 네네. 한 20분 정도는 핵심적으로 본인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예,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그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어떤 종류의 직업군을 주로 요구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예, 저희도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요 부분은 이제 작게 약간 덜 유명한 이제 이제 이런 직업분이 네네. 오시는 거고 저희 청소년 주간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9,500만 원 이제 저희가 상정해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요번엔 가수 쪽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쪽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주간에 4회에서 6회 정도 매일 저녁 그다음에 그 주말에 걸쳐서 이제 유명인들하고의
짧은 강연 질의응답식으로 요번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크 콘서트 제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청소년 주간에 진행하는 진짜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토크 콘서트가 되고요. 요 사업은 죄송합니다. 이게 198페이지가 그 사업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예. 이 198페이지가 주민참여 예산이 그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맞아요. 헷갈렸습니다. 헷갈리죠. 예, 뒤쪽에도 또 토크 콘서트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예. 맞아요. 일단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그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교육 횟수를 증가하셨나 봐요. 내년에 증가하려고 하나 봐요. 예, 기존에 저희가 이제 회당 2시간으로 해가지고요. 주 2회인데 1년에 총 47회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개월 정도 진행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좀 이 총 47회는 조금 너무 좀 배우다만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요번에 60회까지 확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저희처럼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타시군 자사리를 찾아봤을 때 네. 예, 60회 정도가 한 중하 정도 됩니다. 중하 정도. 중중하 정도.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게 어차피 지원하는 거 아이들이 조금 더 배울 수 있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의 횟수 증가는 이해는 갑니다. 주로 방학 때 좀 더 많이 하고 평일 땐 좀 덜 하겠죠? 예, 참고로 주변 시군 중에서는 47회가 제일 적은 상황입니다. 47회가 그렇군요. 예,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보면 주민생활 체육활동 지원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이거 동사동에서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따가? 동할 때? 아, 동은 따로? 네, 알겠고요. 동은 따로고. (489페이지) 490페이지 보면 노후 장비 교체 및 이전 설치가 있어요. 산출 내역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한 네. 내구 연수가 좀 지난 아주 오래된 것들을 그 신규 그 장비로 그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몇 년까지 써요? 보통은 한 6년까지 6년에서 최대 7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전에 설치된 것들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잘 안 찍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소수가 좀 낮으니까 화소수를 이제 맞게끔 또 올려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어요. 네, 이거 지금 단속 건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이렇게 증가가 더 되고 있나요? 그 작년도에는 굉장히 이제 증가 폭이 굉장히 빨랐었는데요. 올해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전년도의 그 단속 건수랑 아마 비슷할 거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발생되는 지역은 고덕과 관련된 삼성전자 주변에 그쪽이 되겠습니다. 고독은 줄지가 않네요. 네, 대책이 없는 한 제가 볼 땐 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대책은 없는 건가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공영 주차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삼성과 관련된 건설 공사 인력들이 좀 줄어서 네. 예, 그 증가 폭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정차 전체적인 단속 건수로 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단속 건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 건수 이제 증가 이제 업무량이 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수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단속해서 건수 걸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통 네. 그 특별 위반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내년 또 이 시간이 됐을 때 그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양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할게요. 주민참여예산 선정 내역 보내주셨으니까 시소관 사업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9번 태양열을 이용한 도로명 주소 발광 표지판 교체 사업. 평택시 전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의견을 보내온 거죠? 문제 없다? 이 자료는 부서하고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몇 차례 걸쳐서 이제 회의를 한 부분입니다. 요 9번뿐만 아니고 네네 알고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거 시소관이 뭐 다 설명 안 하셔도 하는데, 돼요. 요거 만약에 필요하시다라면 요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이건 해당 왜냐면 부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평택시 전체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뭐 거의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주민등록증은 조금 더 컬러풀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이 도로명 주소 발광 표지판이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저는 이거 그 읍면 예산일 줄 알았어요. 수로와 농로 사이 공간 포장. 이건 어떻게 올라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도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수로 운영을 하죠. 농로길과 그런데 이게 뭐냐면 농로길과 수로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어요. 다 이제 그러면 주민분들이 거기다 콩을 심고 뭐 이렇게 텃밭으로 조금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포장하게 되면 추락하게 되면 바로 수로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로에 펜스가 쳐 있다면 농사철에 이게 이 부분이 완충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콤바인이나 이항기나 이런 게 가다가 지금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거기까지 돼 있으면 가다 걸리죠. 펜스에. 걸리면 대형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완충 지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네이버 지도로도 한번 그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올리셨는지는 알겠으나 이게 지금 해당 부서의 의견이 지금 문제 없다고 나왔다면은 그럼 내년도에 팽성도 다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번입니다. 이거 평택 미술실태 기초자료조사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은 연내 종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미술사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여기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문화예술과가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연중 사업으로 9천만 원을 들여서 1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가? 왜냐면 우리가 한 뭐 사업 기간이 이게 뭐 예산 통과되고 뭐 하고 하면은 뭐 한 10개월 안쪽 되겠죠. 그 동안에 이거를 기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기간 내에 정리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시간을 더 두고 계속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리고 뭐 21번 평택호 주변 조명시설 설치도 사실은 부서 예산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5번 경로당 내 자동 심장 충격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각 읍면의 한개 소면은 이거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건지 뭐 저는 뭐 예산이 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각 읍면동이면은 팽성 같은 경우 70개 불악에 73개 불악에 한 군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노인정형외과 전체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게 만약에 시범 사업이다라고 하면 뭐 다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27번 좀 전에 이제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궁금한 건데 뭐냐면 이제 부모의 마음은 사실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저희 아이도 중2고 이게 유튜버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잘 준비하셔야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또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인인데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약간 왜곡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거든요. 잘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유명 직업인이라고 표현을 이제 저희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유명한 유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 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긍정적인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잘 좀 초이스해 주십시오. 그리고 29번 ESG 경영 지원 컨설팅도 그렇습니다. 지역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지역 기업들이 지금 의지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지역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데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시죠? 미래첨단 산업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도 있다.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독서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5인 이상 독서 동아리 활동에 지원이 5천만 원이에요. 몇 개나 되죠? 저희가 5인 이상 되는 독서 동아리가? 혹시 압니까? 자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네. 다시 한 부서의 답변을 받아서 네. 서면으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뭐 한 10여 개 안쪽 되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밖에 지금 이거 체크하고 계신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과의 의견 어떻게 들어온 건지 좀 세밀하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지 말라고 하냐 좋은 사업도 있어요. 좋은 사업도 있는데 궁금한 게 표지판은 정말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건지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갈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